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의정부 시간 시정 현안 사업 정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용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호도시 정말 반갑고 고마우신 강세찬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영서 또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흔쾌하게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이게 처음이었습니다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게 정말 지역의 리더로서 또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주신 지역의 지도자이신 두 분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하신 전용표 우리 위원장님, 또 서경님, 권한마, 또 강은정, 문경희, 강창수 이렇게 또 지도부 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또 저희랑 나올 수 있는 현안이 뭐가 좋겠습니까? 청했는데 이렇게 말씀 주신 주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단한 자료 준비했고요. 관련 국장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또 부시장도 함께 했고, 추석 신편하게 보고 받으시고, 또 시정에 관한 또 조언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참 아쉽고 못한 거는 조금 이렇게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정말 시정에 중요한 이제 파트너로서 거의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호드리고 상해드리고 혹시 또 그 과정에 조언이 있으면 또 그거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청해주시면 뭐 한 일주일 이내에 저희들이 준비를 할 거고 그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좀 자주 이렇게 뵙고 시정에 관한 자문을 좀 이렇게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협조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이든지 국장한테 이제 질문하시고 혹시 조금이라도 좀 보충 설명하고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마지막 책임자니까 또 조금 열기가 있으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와주신 두 분 위원장님 그리고 당의 지도부님께 정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세찬 의정부 당협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참 열심히 일했었는데 또 이렇게 8년 만에 국과장님들에게 보고회를 다 받고 정말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먼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철저적으로 계시는 우리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불구하고 또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당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자리를 만든 만큼 저희도 오늘 이 현안 사업,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된 이 현안 사업들을 비록 힘은 없지만 야당이지만 우리 시장님과 같이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마음을 위해서. 끝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에서 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방 상부에서 저희 당은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시인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석 있겠습니다.
네, 공정원에는 여당과 시정 간에 당정 협의회가 종종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을 불러주셔서 이 정당회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심에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또 약간 반대되는 말씀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이 시와 어떤 시민들 간의 이견을 좁히고 또 그런 창고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한 해당 국장님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입니다. 귀한 시간, 또 시민들이 가장 또 의혹이랄까 궁금한 또 우리가 아끼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또 어쩌면 서울을 위한 이렇게 대체 시설을 온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 근심과 또 상대적인 박하감 같은 게 있는 걸 또 대변하고 계세요. 그 점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툭 요 경위만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무슨 의미고 우리한테는 어떤 그런 것까지 조금 섞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울시장의 그 장기 비전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동 기지창이라는 게 이제 우리 장기지창처럼 있는데 이게 15만 평, 20만 평 가까이 되는 거를 이게 남양주 별내로 갑니다. 그 남양주 별내로 가는 이유가 남양주하고 큰 뒷뜰을 한 거예요. 기지창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부의 개발 비용 등등을 조금 안 되는 거를 그 당시 박기춘 국토위원장이 별내에서 하는 조건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이렇게 해서 큰 기지창이 이제 남양주로 이전하는 걸로 되면서 그 자리에다가 아래 나라는 우리 문화복합단지 같은 거를 이제 장기 비전 계획을 발표도 하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사이트를 좀 확장하다 보니 바로 옆에는 이 도봉면허시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해서 의료 바이오 단지를 거기다가 서울대학 무슨 병원을 유치하면서 또 그쪽에는 문화복합단지를 하려는 계획을 하다 보니 그거는 잘 됐는데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해야지 뭘 하든 말든 해야 되니까 그 이전 계획을 또 알아본 거예요. 별도 능력을 자기들이 해서. 그래서 서울 어디 갈 데 없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게 한 2만 평이 돼요. 지금 있는 게. 최소한 15,000평이 있어야 되는 건데 1,500평도 아니고 서울에 어디 2만 평을 그거 옮길 자리가 있겠습니까? 노원도 실례되는 얘기지만 서울 북부인데 그게 어딜 서울 중심으로 어딜 가서 그 2만 평 되는 땅이 그 도봉 그 면허시험장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충 찾았어요. 근데 이게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의정부에 붙어 있으니까 노원구라는 게 저쪽 다락원하고 지금 있는 이 사이트를 한번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처음처럼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 경전철에 파산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도 목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게 한 7,000평, 5,000평 조금 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비세고 낡았더니 통합 이전이라면 그 사이트도 성모병원도 땅이 필요한데 더 이상 확장 여지도 없고 우리도 옮겨야 될 이유가 있고 저쪽은 또 옮겨야 될 있다면 통합 이전이라면 검토할 여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다면 검토할 여기가 있다. 이렇게 느슨하게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LH가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LH가 무슨 손을 드냐면 어차피 도봉기지창이 남양주에 가니 LH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다. 의정부 거는 알고 보니 그린벨트고 그린벨트를 언제 푸느냐. 알려니 주문이 그 금방도 되지도 않고 복잡하니 남양주에 LH가
그린벨트 아닌 땅을 한 6만 평이나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만큼 잘라 줄 테니 그렇게 서울시에 제안하고 그러면 뭐냐 우리한테 저 아레나 사업하고 바이오 단지에 대한 사업 지분을 달라. 서울시가 아주 그냥 띵호화한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바로 LH가 보고 우리 사업 지분만 준다니까 그리고 남양주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그 가능성을 타진해서 우리는 예비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뭐 일종의 사주단자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우리 거를 팽개치고 남양주를 검토한 거예요. 왜? 그럼 그린벨트도 아니고 LH가 그냥 알아서 져준다고 그러고 미리 져준다는 거예요. 거기를 도봉면허 설정을 져주고 그리고 옮긴 다음에 그거 다 부신 다음에 거기다 뭐 할 때 우리 사업 지분만 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더 고마운 일이 어디냐 그러고 남양주에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 지금 시민들이 남양주도 버린 걸 왜 안병정을 걸 주워다 이상한 걸 했냐 이런 거인데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 시의회, 남양주 시민들이 벌컥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땅이긴 하지만 남양주에 기지창 오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까지 몽땅 오는 거 싫다.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LH 땅이고 그린벨트 아니고 쉽게 되지만 뭐 죽어도 못한다고 시장이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시민이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고 어렵다는 걸 다 하니까 다시 의정부를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어딘가는 가야지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제 서울시가 많은 거를 양보하고 또 우리도 많은 거를 받아냈다라는 정도의 뭐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있다가 아니라 우리도 통합을 하는 필요성을 우리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장암 기지창이 지금 9만 평입니다. 10만 평 정도 돼요. 지금 장암 그걸로 땅을 물론 다 사서 왔는데 그때 인센티브를 달라 그러니까 용역하자 우선 허가를 해달라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한 400억을 달라 이렇게 용역이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생태를 쓰면 되냐 그래가지고 400억 서울시에서 못 준다 그러니까 선배 시장님 얘기예요. 이 재판 갔는데 140억 줘라 이렇게 됐는데 또 우리가 도봉산역으로 안 붙이고 해룡역으로 붙이니까 120억을 받아낸 역사가 있어요. 10만 평을 받아주면서 120억. 근데 요거는 사이트는 얼마냐? 15,000평이에요. 오겠다는 땅이. 15,000 주면서 서울시에서 350억, 노원구에서 한 15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500억이에요. 세월은 조금 지났지만. 그리고 이게 큰 남양주에서 어린 거를 왜 주워다가 또 시민 그 150억에 또는 뭐 350억에 팔아먹었냐? 그것도 아니고 남양주하고 의정부하고 달라요. 버전이. 시한테 협의한 것도 아니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LH 땅이 LH 주권으로 자기 땅에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상의를 남양주한테 단 10원이라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의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남양주 땅은 어떤 땅이냐? 정말 좋은 땅이에요. 다 아시죠? 우리 강대창 위원장이 전문가시지만 준주거 지역이에요. 빌딩을 50층 질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준주거 지역입니다. 용적률은 500%예요. 거기다가 인센티브 하나 안 주고 도봉면허 시험장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좋은 땅을 아무런 시의 인센티브 없이 그런 결정을 LH 땅이라고 했다는 것에 분노를 한 거예요. 우리 땅은 어떤 거냐?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지만 대부분 비닐하우스 몇 개 있고 소나무 새끼하고 조그만 거 모종 몇 개 있고 한 60%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 50년 동안 있는 그걸 심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름 자체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라는 거는 이것도 조금 주거 시설을 주면 내가 작업할게 이러고 풀 심어, 배추 심어, 아니면 꽃 심어 이러는 땅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데 공공성이 있으면 해제해 줄게 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 공공이니까 공공기관이 들어오니까 해제는 해줄 수 있는데 그나마
20만 제곱미터 아니면 그것도 안 해줄게. 한시법으로 지침으로 관리 지침으로 국토부가 묻고 이거는 전국 동일하게 하니까 도둑면허시험장 아니라 뭐라도 앞으로 이건 조그만 땅이니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위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절대 이거는 허가를 안 해줄게 하는 땅이에요. 우리 땅에다가 크레인 놓은 게 아니라 전국의 지침으로. 그동안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안 해줘. 그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둑면허시험장이고 뭐고 앞으로는 이 땅은 나대지로 그냥 내비둬. 절대 안 해줘. 요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해제한다면은 아까 얘기대로 경제효과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뭔가 나대지가 아닌 거기에 그나마 집질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잖아요. 집질 수 있고 사람이 와서 경제활동을 하면 거기는 아무도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는 그 무엇으로 그 다음에 아까 58억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린벨트를 하고 공공시설이 오면은 당연히 녹지대를 공원을 만들어서 법으로 10%에 해당되는 거를 의정부시에 기부 체납하는 가치를 58억이라는 거예요. 58억이 땡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가 다시 의료 바이오 단지를 만든다는 부가가치 때문에 땅값은 당연히 보상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인센티브로 수백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효과는 아까도 그냥 거기 비닐하우스에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운전면허 따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주변에 상가에서 흘러오는 그런 의미로서의 경제활동 재산가치는 그린벨트 땅값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재산세, 토지세 시가 받잖아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린벨트는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우리의 경제가치가 있고 그린벨트 아닌 우리 땅이 그걸 두 개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땅은 또 새로운 경제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이제 서울시장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린벨트 누가 하냐? 경기도지사의 동의와 승인과 물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라는 거는 도와 국가와 시가 총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해서 그거를 양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 100만 평 되는데 지금 한 30만 평밖에 없는데 그거를 3만 평, 2만 평에다 쓸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전 도지사 담을 달리하는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물량을 주겠다는 왜? 서울시 물량을 가져오겠다는데 남의 도를 경제를 넘어가는 해제 물량은 못 쓰니까 우선 경기도지사가 쓰고 나중에 국토부에서 별도로 받기로 해서 저번도지사도 그 상생에 대한 모델로서 동의한 사업이고 새로운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도 기꺼이 의정부 물량을 쓰지 말고 경기도 물량을 먼저 주겠다고 그래서 경기도의 양해로 그런 경기도 물량을 먼저 이쪽에 공급을 하는 그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전 이제 남경필 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상생 모델로 이미 이렇게 심정적으로 동의해서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노원구와 서울시와 의정부가 이제 의견을 좁혀서 MOU까지 됐는데 사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돈만 좋고 기다리면은 그게 해제가 돼서 다른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나? 전체가 다 합해봐야 3만 5천 평인데 죽어도 그런 3만 5천 그런 조그만 거는 안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지침이니 다른 얘기를 해가면서 가정법을 해서 그게 좋은 땅이다라는 좋은 땅은 이미 좋은 땅인데 50년에 안 풀어주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안 풀어주겠다라는 정부 지침이 확실한 땅이니 그러나 올해 안에는 그거를 위반해서 뭔가를 계획을 가져오면 경기도지사나 국토부도 해제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희망사업이 있지만 이것이 더 가지고 있는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이제 서울시와 노원구가 이제 함께 세부 이 협약과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 정부 이런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시민들, 위원장님들, 또 시의원님들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을 다 이제 의미가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걱정을 뭐 하는 거를 개인적인 뭐 이렇게 비난이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이제 뭐 그 좋은 땅을 왜 서울시를 위해서 그러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때 일단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 그 청원으로 들어왔으니 한번 살펴보고 네가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뭐 아까 저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정도의 좀 강도 높은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시의원들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시의원들한테 그전에는 보고를 안 했느냐? 할 수가 없었죠. 협상에 관한 거니까 그게 한마디만 하고 뭐하면 신문에 나고 뭐하고 협상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조금 설명과 보고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또 시민들의 이제 시의원들이 동의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정도 이상의 이제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와 근거를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시장님이 무슨 박원순한테 충성하고 무슨 진짜 무슨 뭐 사적으로 거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고산동에 한 290명 때문에 17일 동안 영하 몇십 도 가서 제가 데모해서 그거 다 받아들인 그런 시장이 무슨 이유로 거기를. 그래서 아까 그 토지주들도 팔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계속 그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토지주들이 단 한 명이 뭐 현수막 걸고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수용하고 뭐 할 때 뭐 강제로 막 뺏어가지고 뭐 강탈하는 그런 건 의미 없고, 이게 다 이런 공적인 감정사들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뭐 땅 주인도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그거를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하지 않는데, 조금 추상적이고 뭐 다른 명분으로 뭐 약간 뭐 정치적인 의미의 이제 상징성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는 지금처럼 뭐 그 정황을 좀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면 조금 더 동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의원님 학장님들이나 그 직원들께서 홍보나 설득이라든가 잘해가지고 어차피 시작된 거니까 시장님들 잘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추진이 되면 수락 50대 지나서 여기까지가 공개 조정이 되는 건지, 만약에 완공이 되면 그 이름은 강공연화 시험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정부연화 시험장이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네, 이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그건 그런데 뭐 협의안의 또 내용에 리버시티 1, 2, 3동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는 그 면허 시험장 이름은 뭐냐?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이제 검토 내용이에요. 그것도 그러는 경우에 또 그것도 그 민원인 자체가 정말 뭐 계속 그들은 뭐 단 한 명 빠짐없이 이만큼씩 해서 옮겨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의정부시 문표 갖고 달아오면 처음엔 3천만 원, 지금 5천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 2, 3동이라는 이 서울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뭐 다른 쓰레기 한 처간다, 불나면 큰일 난다, 뭐 애들이 올라간다. 아휴, 그러겠냐고요. 그렇지 뭐 그 재산적인 가치 때문에 집단적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는 시의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왜 경계 조정을 안 하느냐는 요구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재산세 시민이 이렇게 하면 좋지만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도의회에서도 승인받는 행정구역 개편하면 똑같아요. 양주통합 경기분도 하고 법률하시니까 알지만, 그러면 시민 공청회 돼야 되고 우리 시 통과도 되고 서울시 통과도 되고 노원구 통과돼야 되고 경기도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과정으로서 그 정당성이나 오류나 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또 정황적인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명칭은 뭐냐? 당연히 의정부 저거예요. 그 사이트는 운전면허라는 거는 이 저 여권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권이 필요하면 양주에 가도 되고요. 서울 가서 여권 내도 똑같아요. 운전면허를 무슨 이유로 하여튼 뭐 저 노원구에 있는 분이 의정부에 가서 따셔도 되고 저는 운전면허를 의정부 살았었는데 노원 가서 땄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게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고 그 국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어서 우리 저 지역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 의정부 지금 있는 대로 면허 시험장으로 되고 그런 국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운전면허 따는 거에는 그게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릴게요. 시간당 하나만 들어주세요. 금호동 기준분이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거를 하면 공적 목적으로 의료 바이오단지 쓴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매각하게 됩니다. 또 매각하면은 그야말로 성모병원이 살지 시가 살지 또 개인이 사서 뭐 할지는 그러니까 그게 기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이제 팔게 돼 있고 팔면 주인이 누가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구체화할 수는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개인적으로 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바둑이라는 어떤 국민적 터치움, 심의 작년 처음으로 바람직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뭐 보완한 제가 부탁드린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바둑, 코딩 교육이 연계가 돼갖고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이제 창의적이거나 어떤 그런 주관적인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학원가에서도 많이 바둑과 연계한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설 안에 바둑 경기장 말고 또 따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좀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국기연처럼 뭐 바둑 대회를 주니어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게 계획도 많이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원에서 여기 입주를 하게 되면 중고등학생들 그 바둑 보급 사업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이 바둑 활성화에 좀 전념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바둑 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신문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 의정부는 한국 바둑의 그 어떤 중심으로 매크로 만드시겠다는 어차피 시작하신 거, 그 지금 세계 랭킹이 누구지? 이게 커제인가? 중국. 의정 시민 중에 그 커제로부터 챔피언이 된 그날까지 쭉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바둑 드세요. 다른 것뿐 대부분 변호사님도 잘 드시는데 여기 아들이 잘 두고요. 네. 10살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저희 뼈다리 그게 학원들이 뭐 몇 개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둑 그러면 이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나 뭐 이렇게 뭐 신선 노름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점도 있어요.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러나 이미 누천 년 동안 일본, 한국, 이제는 유럽까지도 이 정신 스포츠로서 이제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금메달을 딴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공연하게 그러고 뭐 어떤 중앙제는 바둑 견제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둑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인데 한국 기운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 뭐 태권도의 국기원을 유치하는 정도일 거다. 지금 아까 커제 말씀하셨는데 일본, 중국, 한국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여기 와서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둑의 꿈나무들이 또 동호인들이 수없는 대회를 여기서 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관광 내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시 이미지의 상징성 이런 것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겁니다.
훨씬 있을 것 같아서 또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이게 서울에 있는 걸 이쪽으로 위치하는 걸 기뻐하시면서 또 그 비용에 50억을 쾌히 주셔서 지금 4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바둑비용 편대에 있는 도지사 이렇게 시장이 좀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린 대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오영환 의원님이랑 시장님 간에 의견이 지금 약간 맞지가 않다. 오영환 의원은 의독주간이 기존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 요거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이신가요? 잘 몰라서 그래요. 아까도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시의원이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일부 뭐 시의원의 보좌도 잘 못 받고 또 일부 어설픈 사람이 시의원 수준에서 국회의원 일을 그렇게 이제 참모 역할을 해서 조금 이제 뭐 듣기에는 거북하거나 황당한 이렇게 역할을 그러니까 도의원은 도의원 역할하고 시의원은 시의원 역할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국회의원이 시의원 무슨 하듯이 거기에 뭐 알고 보니까 무슨 복지관 진대는데 그거 왜 짓냐 조그맣냐 크냐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그거를 무슨 시장이 복지관을 크게 짓는다 작게 줬는데 왜 그렇게 줬냐고 질문이나 그런 식의 관심을 갖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또 홍 의원님 계시고 홍 의원님 계시죠. 이게 그것이 그런 역할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뭐 아까도 뭐 국토부에서 협의가 안 돼요. 예산은 좀 부족해요. 그걸 지원한 건 몰라도 거기다 대고 그런 그 이상한 그래서 이제 뭐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성숙해지시고 조금 노련해지시면 절대 그런 질문이나 그런 관여는 안 할 텐데. 좀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오늘 처음에 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틀린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저장소 도시개발사 오염통화 해양 방안입니다. 부지 조성공사 착공 중에 8월 중 오염 발생 신고를 받아 공사 일시 정지가 통보됐고 지금은 오염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조에 보면은 국방부가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한 후 토지를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1급지로 정하한 바가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는 안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오염 통화에 대해서 토양 정화에 대해서 국방부와 사업 시행자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존법에 토양과 안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화 범위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단계 중앙정부에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김민철 의원이 공여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을 냈는데 이게 그건가요?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 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하층부에 있는 안반에도 미친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발의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웃기는 게 토양이라면 뭐 거기 안반, 자갈, 모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이게 국방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집행부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저기 다 토양 오염 제거했다고 해서 이제 시작한 거 아니야. 근데 안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안반에 대한 오염. 토양환경보존법에는 안반에 대해서 정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반은 이 분류상 여러 가지 이제 토목공학에서 또 지질학에서 이런 부분에서 안반을 보는 규정이 다 다릅니다. 틀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뭐 농사 쪽도 틀리고.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이 김민철 의원께서 이제 발의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 비록 야당이고 이영석 위원장에서 전화 심은 없지만 우리 당을 통해서라도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한번 뛰시자고요. 이게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방부는 토양과 안반이 구분되기 때문에 종합 책임이 없고 그렇다면 뭐 반대로 해보면 뭐 안반이 투명히 들어갈 수 있다면 종합 책임이 있다는 그런 그렇지. 국방부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법상에 따지면 토지와 안반은 어떤 일체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일체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건 이 원인자적 부담도 있고 또 이것은 토양이다. 안반이 아니고 정화해야 될 토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당연히 책임있다고 봅니다. 법제처의 어떤 질의를 이루어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걸 안판정위원회에 가서 판정을 받아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그 관계법상에서는 이 토양오염 환경보전법에는 안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라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논의되고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은 유리조장소에 있는 그 안반이라고 지질학자가 말하는 안반의 개념과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사암인 거예요, 사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완전 부서지는 거. 네, 부서지는 바위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흙 같은데 이게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암이라고 이제 표정을 하니 과연 이게 암이냐 토양이냐는 이게 쟁점이 붙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안반이 맞냐라는 것을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검증하자는 얘기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이제 김민철 의원은 그럼 안반도 그냥 같이 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지금 쟁점은 사실상 그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유리조장소의 그 땅을 올해 이제 국방부에서 매각한 땅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올해 그것도 뭐 몇 년 전에 뭐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올해 국방부가 정화를 끝냈다고 해서 한 땅인데 그걸 들춰보니까 그냥 그 사진에 봤듯이 막 유류 막 기름이 둥둥 떠있고 이러니 이게 이제 너무 국방부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도의에서도 이제 여러 도의원님들이 그런 이슈를 제기를 해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도의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유리조장소에서 나와 있는 이 토양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이제 도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또 경기도 국감 할 때도 또 김민철 의원님이 지사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도의 업무는 아닐지라도 본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화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나름 이제 할 수 있는 역할 최대한 도와드리고 뭐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국방부도 가고 해서 나름 이제 국방부도 애로사항이 있죠. 이게 왜냐면은 암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지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정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고개를 흔드는 상황인데 아무튼 저희는 시 입장에서 뭐 유리조장소에 저희 핵심적인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뭐 4차 산업 관련된 미래천연가를 치려고 정말 그런 전략적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은 오염대로 빨리 치유를 하고 또 우리 시에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미래체험 그런 사업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언제? 그게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상정하면 돼요?
국회 언제 상정한대 발의하냐. 뭐 아니 뭐 우선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양당 간사에 의해서 그 법안을 이제 전체회의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소위원회가 올릴 건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도서실 때 근데 이거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이게 네, 이게 맞습니다. 국방부를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그 우선 같은데 그게 안 되면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영수 위원장님이 우리 저기 또 당에도 법률 지원팀에도 또 계시니까 그 자료를 좀 메일이나 뭐 이런 걸 보내주신다면 저 위원장께서 하고 중앙당에 올라가서 우리 그 소관 의원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다 저희가 한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환경위로 들어갈 겁니다. 환경위로 예. 그 자료를 한번 좀 메일로 한번 좀 보내주세요. 공부 좀 이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두 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지역에 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셨다 보니까 힘이 되고 감사드리고요. 한마디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게 좀 합계된 얘기로 이게 중앙정부가 도리가 아닌 짓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국가도 어쩔 수 없을 때 뭐 땅도 내줘야 되고 백성도 죽어도 할 수 없듯이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 땅의 상태가 이제 이름하여 공유지에서 시작하는데요. 국가안보를 책임 져지니까 미국 좀 와달라 주둔해달라 그러면 공유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대여를 해서 연금 무상임대를 해서 미군에 의해서 그 64년 동안 적용하고 사용케 만든 거예요. 미군이 갔단 말이에요. 미군이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돌려받은 땅에 환경 정화라는 게 오염이 됐으면 국가 책임으로 법으로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하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어느 분이 손들고 그 왜 청소 안 하고 가게 하냐.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으로 미군에 의해서 저 정화는 해놓고 좀 물러가게 하라 그러는데 그거 한국전, 뭐 월남전, 아프가니까 독일, 뭐 일본 그 정한 적 없다. 주둔하는 거는 죽고 살고 뭐 어마어마한 군기를 썼는데 무슨 청소비까지 내라 그러냐. 그래서 낸 적도 없고 낼 용의도 없는데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저 미군 부대 아예 인수도 안 받고 개기고 있는 터에 이미 이렇게 인수를 받은 공유지에서 돌려받은 땅은 국가에서 정화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그 땅은 원래적으로 이렇게 우리 농민의 땅이고 주민의 땅이었는데 강제 수용해서 미군한테 줘버린 거예요.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러면 그 공유지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돌려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쓴다면은 그거는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까지 사겠다고 원매수자에게 이게 돌려주는 거예요. 돈을 적당히 받고. 안 되면 이게 공명하게 일반하게 되는데 세 가지 모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뭘 하겠다고 한 사이트인데 어쨌든 그 세 가지 경우에 전부 환경정화는 국가가 하게 돼 있으니까 국방부 땅의 소유로 돼서 일정한 사람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팔든 안 팔든 국가가 정화하게 돼 있어서 정화를 한 땅이에요. 정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국방부가 못하니까 환경부에다 의뢰하고 환경부는 환경관리재단에서 해가지고 정화라는 걸 했어요. 돈을 뭐 200억인가 주고 3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시가대로 해가지고 감정가대로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올해 샀어요. 공사하려고 구덩이 파니까 그냥 콱콱콱 이게 요새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안반이냐 아니면 뭐에 관계되는 거냐? 법에는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없고 환경정화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환경보전법에 돼 있는데 토지매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여기까지 다 했는데 만약에 그 후에 환경 논쟁이 어떤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은 다시 재서비스 해주게 돼 있어요. 문제가 되는 환경 재치유는. 근데 다만 이 토지매매 계약서에 다만 돌멩이에 붙어있는 찐득찐득한 것까지를 돌멩이까지를 닦아가지고 그걸 정화해주는 건 안 해주기로 매매 계약서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건 돌멩이에서 나온 거니 네가 치라고 국방부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죠? 상식적으로 돌멩이에서 나오면 이게 콸콸콸 나오고 흐르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와서 보거나 이게 무슨 뭘 해도 한 번 와서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와서 보고 문제가 되면 치료해줘야지. 이렇게 환경단체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세배 내게 나온 거를 돌멩이에 붙었다고 안 해준다는 이런 서비스가 일반인도 생계를 안 쓰는데 국가가 이런 짓 하면 되냐라고 시장이 분노하고 도의원이 분노하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 이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가격적 내보니까 한 200억, 300억. 그럼 시장이 내라는 거예요? 그 업자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하게 돼 있는 거를 안 하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을 합쳐서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게 적극적으로. 그럼 이거 수업할 때 저희는 같이 위원장님도 가겠습니다. 마지막 해볼까요? 간접비 부담 책임은 시가 있는 문제. 이게 급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이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할 수 있어요. 업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거는 이제 재판으로 가서 구상성을 하는데 이 정부가 그럼 됩니까? 신사적으로 치워줘야 되는데 치워주지 않고 억울하면 재판 걸어서 구상권 청구해. 그래서 재판비를 줄게. 그럼 그 구상권 재판 이렇게 세월이 언제 갑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 가시고 정황을 정확하게 하니까 좀 정치적으로라도 법률적으로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급한 사람이 뭐 한다고 우물 파고 다 한 다음에 돈 들었으니 내놔 그러지만 국가를 상대로 지난 구상권 청구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누리게 한다는 게 국가 도리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항목이 되면 RBC가 다음 주에는 키자니아랑 좀 비슷한 그런 좀 시설 같은데 행정직을 형식으로 키자니아랑 운영을 하시면 네.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꼭 힘이 필요하면 법률적인 장비나 정치적인 과정에서 꼭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마침 그쪽 지역구시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시죠. 예. 타성민 입장입니다.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이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는 불균형이 심각하고 특히 또한 이제 경기 북부에는 도정의 필수적인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서 경기 북도 신설구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행정적 혼란이 최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정부시에서도 지난번에 2019년도에 세계 5개국 석학 초청해가지고 평화통일국제포럼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또 6월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민철 의원님과 김성호 의원님께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공문단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의회에서도 5분 발언과 경기북도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한 바도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에서도 지난 9월 2일 날 경기북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만 9월 14일 날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법 위반과 공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인해서 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회 301회 임시회에서 10월 26일 날 제의 요구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대체 조례를 마련 중에 있으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 주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도 설치를 실현하는 데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도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경기북도 설치는 많이 이제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그 강세창 위원장님이나 이영석 위원장님께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한
경기 도내에 그 모임이 있을 때나 당협위원장이나 회의 있을 때 저희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될 것 같아요. 큰 느낌에. 정신적인 위원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당장이야 고향 라면 우리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의 자생력을 키우고 발전을 하고 저희가 주도권을 가진다면 그냥 더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기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좌우로 두 분 계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만한 타당성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소통이나 이런 설명이 자세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아닌 오해가 되지 않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상당한 국비를 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또 지역구가 제가 있는 데가 가장 낙후에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뉴타운이 뭐다 시편을 내면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옛날에 이른바 이제 재개발을 네. 뭐 항상 푸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의 지구를 지정하는 요건이 이 법이 따로 돼 있어요. 그 노후화도라든가 이런 한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도시재생법이 생겨서 도시재생을 하는 지구를 지정하는 그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토부의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특히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도시재생지구라는 걸 먼저 지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13개를 신청했는데, 이건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해. 뭐 돈도 없고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한 8개를 지정을 받아놓은 거예요. 8개. 8개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법률로 그 해당되는 지표에 신청하게 되고 먼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정한 범위 내에서 도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이 매칭 의무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일 경우에는 뭐 한 2, 30억 주고 국토부일 경우 한 7, 80억, 심지어 100억 주는 의무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 제가 재정 사업도 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한 2개를 지정을 받았으면 한 80억 정도를 받는 그다음 소규모로 또 하나 받고 그래서 한 3군데를 지정받아서 그 3개 정도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는 지정만 되고 이제 내년 사업에 또 이제 지정됐으니까 응모 사업에 또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리고 있죠. 또 지역적인 건데 피부카일 문제에 관련해갖고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공모로 갈 수 있고 경쟁으로 갈 수 있지만 경쟁이 원칙인데 이 수리역 방식으로 이제 공모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이제 그게 경쟁의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 사업 시행자가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종전에 어떤 대규모 실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좀 의문점이 해소됐으면 시민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거기가 광역 행정타운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가 이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법무타운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걸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 제안자가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법의 요건을 갖춰서 구역 지정을 요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발계획 수립은 그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역 지정은 법을
법의 그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그 지정을 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이 제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역 지정을 요청을 했을 때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그분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대로 한 달 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를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제안을 수용한 것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똑같은 양 거의 95점 되는 답을 드렸는데 아까 공여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법에 그런 사이트를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이라도 10평이든 뭐든 인접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전체 사이트에 사업을 제한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또 땅을 한 평을 안 가지고 있어도 해당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돈을 뭐 이상을 들여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A, B, C, D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 제한 땅을 가진 자가 제한하거나 그게 없어도 제한하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해당되는 법률 절차에 따라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제안을 사업자가 된다 안 된다는 나중에 제안을 일단은 그럴듯하다라고 받아들일 거냐 이유 없다고 기각할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객관적인 법률 기관에다가 그 타당성을 장기적이고 이 지금처럼 특혜가 있느냐 뭐 더 많은 사업자에게 이득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검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그거를 검토를 했더니 제안은 일단 수용을 했고 검토를 했더니 타당성이 있고 과다한 이득이 간 건 아니고 비교적 받아들일만 하다고 객관적인 거기에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은 우리 공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 보고서 나오면 준공개 내주듯이 그래서 네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MOU를 한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이것도 저것도 제안한 것도 없고 뭐하면은 우리가 사업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2억이든 3억이든 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또 제3자 공모라 그래서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 우리 시도 이 세 가지 모델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했냐? 땅을 가진 일부 가지고 먼저 내가 매독들여서 타당성을 사업 제안을 하면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예요. 그 타당성을 의뢰해서 타당성이 나오면은 사업자로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억지를 부려서 설명하면 이런 건데 왜 했냐? 법에 세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모델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돼 있죠. 도에 보고라고 도시기획심의위원회, 도시기획심의위원회 다 거치게 돼 있죠. 경기도의 도지사 승인이 나야지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냥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려고 그래요. 아까도 도봉면허시험장 뭘 했지만 자기 사업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근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맞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면은 아주 제가 마지막 임기 중에 누구라도 엄격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은 절차적 과정이 지가 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었다면은 진짜로 조자정이 보면 밑에인데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뭐냐 아니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청와대를 지금 14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냥 그것이 가진 의심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검찰은 저를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를 봐주겠습니까?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난리치고 내가 거꾸로 고발했는데 그러나 지가 지 사업 이득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과 와가지고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면 저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좀 물러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하는구나. 이 더운 힘을 사는 거야. 아니, 지가 할 얘기는 법적으로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저도 이제 뭐 관심 갖고 뭐 신문도 보고 다 봤어요. 저도 봤는데 우리 좀 시장님께서 지금 요즘 보니까 스탠스가 엄청 큰 정치를 하고 계세요. 정말 큰 정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참 멋있고 지금 저희도 이제 그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세찬 위원장님하고 유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당원분들이 오셨는데요.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정말 때론 쓰리쓴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시의 그 입장을 또 이해해 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저도 이제 많이 느끼지만 우리 강인정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궁금할 때만 쳐다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고 그 상대방은 사실상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과도한 수준으로 홍보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정도여야지 아, 시에서 이렇게 좀 정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볼 때 핵심 주제는 정말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좀 시의 정책이 좀 모든 시민에게 정확한 팩트로 전달됐으면 하니 또 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절차적으로 뭐 잘못되거나 이런 데는 정말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좀 잘못 왜곡이 됐다거나 뭐 이렇게 사실 좀 덜 전달을 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시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즘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업들은 좀 리스트업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좀 제가 최대한 내일도 다좀 네. 위원장님과 저한테 네. 비밀 아닌 거 외에는 좀 해주시면 예. 저희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데서 얘기 안 하고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지적해 주시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오히려 제가 이제 편하게 정말 어떤 제기가 있거나 이럴 때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충분하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담당 국장의 과장님들 무엇까지 얘기했냐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봐라. 예를 들면 도공운전 면허 시험장 관련된 여러 가지 신문들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너무 어렵게 쓰지 말고 딱 시민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걸 한번 다 전달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보고서같이 너무 힘들겠으면은 뭐 법 얘기하면서 어렵지만 뭐 요즘 그겁니다. 팩트를 정말 많이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잘 수렴을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고 뭐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선생님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